안녕하세요. 3시 반 타로의 3시 반입니다. 오늘은 조금, 음, 주제, 오늘의 주제는 좀 색다른 걸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입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배고픈 걸 모르면은, 허기가 안 지면은 맛있는 걸 먹는 의미도 없고, 내 뭔가를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 어떠한 어, 욕구가 생긴다, 욕망이 생긴다라고 할 때 그것에 매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뭔가 부족함이라든지 원하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조금 더 소중하고 그것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음, 무엇인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스스로의 욕망, 자신의 욕망을 깨워줄 수 있는 타로의 조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깨워야 할지 무기력할 때 들으면 좋을 것이고 혹은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욕망을 나는 어떻게 깨워야 할지 한번 카드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욕망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선택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깨울지,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되찾을지,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지, 그것이 뭐 공부에 대한 욕망이건 혹은 뭐 사람에 대한 욕망이건 아니면 어떠한 자극이나 어떠한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건 그 어떠한 무기력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순서대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번호, 자신이 원하는 번호, 생각나는 번호, 그냥 생각나는 위치 아무데나 들어서 참고하시면 자신의 욕망을 찾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리딩입니다. 에이미를 갖다 놓고요. (1번님의) 욕망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욕망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의 주변에는 뭐랄까 1번님이 원하는 어떠한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 이미 이루고 있는 사람, 뭔가 잘된 사람이 이미 있거나 조만간 나타날 것 같아요. 그 말은 부러운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보기에도 부러워. 잘 됐어. 저 사람이 잘 됐어. 나의 가까운 사람이 뭔가 내가 원하는 부러움을 살 만한 어떠한 일을 이룩해낸다. 해낸다. 잘 된다. 부러움이 느껴질 만큼 뭔가 성공하거나 자신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해낸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말 그대로 조금은 그래요. 열등감으로 부러워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 양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자신에게 있었을지도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운을 상대방이 가로챈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가까운 사람이 잘 됐을 때 마냥 부러워하고 왜 나는 저렇게 못되지라는 자책을 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누군가 잘 됐을 때 그것은 나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었는데라고 오히려 조금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 좀 더 뭔가 의욕과 욕구와 욕망을 다지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를 만났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생겼고 나는 부러워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라고 자책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뭔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은 저 사람을 내가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저 사람이 나의 것일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뭔가 자신의 의지와 싸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마음속으로만 왜냐면은 가장 조심해야 될 카드로 뽑았을 때 말을 조심하자. 항상 생각하고 표현을 하자.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밀면은 좋진 않을 것이다. 내 욕망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빼앗겼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고 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제가 먼저 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제가 뺏어갔다. 나는 빼앗긴 걸 되찾아 오겠다. 어떻게? 얼른 시작을 해서
무엇이든 시작을 해서 내가 너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겠다. 욕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그래요. 주변에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으면은 주변에 아무도 연애를 안 하고 주변에 아무도 뭔가 합격이라는 걸 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욕망이 조금은 식죠. 조금 낮아지죠. 그런데 주변에 누군가가 먼저 합격을 했어. 주변에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 라고 했을 때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안 될까? 라는 자책을 하기보다는 내가 더 먼저 채 갔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을 뻗어서 가졌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항상 늘 말하지만 그 자신의 이런 뭐랄까 그리고 뒤틀린 욕망이라고 합시다. 커진 욕망,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밖으로 내뱉는 것은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번님은 주변에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갈래길로 접어드는데 뭔가 열등감과 우울함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을 상대방에게 빼앗긴 것인 양 상실감으로 다가온다면 훨씬 더 의욕이 철철 넘치는 어떠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욕망 어떻게 깨울지, 나의 욕망을 어떻게 찾을지,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발현시킬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는 참 똑똑한 동물이라죠. 장난도 칠 줄 알고.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까마귀와 해골들과 동물들이 얘기해주는 2번님의 욕망을 깨우는 방법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 그래요. 2번님 같은 경우는 조금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인생의 방향 의 눈치를 좀 많이 본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내 욕망과 욕구를 펼치고 싶은데 주변의 눈치를 볼 게 너무 많아.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그래요. 사람 관리라고 해야 되나? 주변 눈치가 가장 정확하겠네요. 주변에 눈치 볼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주변에서 뭔가 도움을 청하는 이번아 이거는 좀 부탁해도 될까? 이렇게 좀 해주면 될까? 라고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깎아먹는 거죠. 주변에 눈치를 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거절 못해서 조금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깎아먹게 되고 뭔가 자기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 보이지만 사실은 주변에게 휘둘려서 조금 좀 스스로를 챙긴다기보다는 좀 주변에 자꾸 에너지를 빼앗기는 왜 욕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여유, 그러니까 심적인, 시간적인, 물적인 어떠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막 눈치 볼 사람도 있고 자꾸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 소모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내가 내 욕망, 내 욕구를 펼칠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왜 의욕이라는 것도, 의지라는 것도 어떠한 이런 그래요. 뭔가 갖고 싶은 어떠한 욕망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다 주변에 그런 에너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나는 정작 그냥 주변에 끌려다니고만 있어.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회수해야 된다. 어떻게? 아주 쉬워요. 주변과 좀 동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 쉬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내가 이제 나도 뭔가 좀 하고 싶다. 나도 진짜 뭔가 좀 해야겠다. 나도 좀 움직여야겠다. 라고 이제는 그만 쉬고 나가자. 라고 진짜 한계까지 주변 사람들의 뭔가를 챙기지 말고 그냥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 뭐 친구가 만나자, 뭐 이 사람이 그냥 커피 마시자, 저 사람이 밥 먹자 이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들은 뭔가 쉽게 땡기지가 않아.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차단이라는 게 뭐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연락을 잠시 받지 않고 지금 온전히 혼자만의 충분히 에너지가 찰 때까지 쉬는 거. 그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다시 굴러가요. 원래 사람이 약간 그런 불안함이 있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은 다시 움직일 때, 다시 내가 걸어가고 뛰어가야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는 멈추면은 다시 앞으로 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덜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미친 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결국은 돌아갈 때는 돌아가게 된다. 돌아갈 때는 돌아가게 된다. 사람을 만나고 내 욕구를 표출하고 싶을 때는 표출하게 된다. 어떨 때 내가 충분히 쉬어서 내 에너지가 충분히 회수가 되면 나는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욕망하고 휘두르고 독립적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뭔가 휩쓸려서 뭔가 떠안지 않고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휘두르고 독립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그래, 눈치 안 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눈치 안 보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면은 그냥 잠수를 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내 욕망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조금 야한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그냥 욕망이라는 것이 비단 그런 섹슈얼한 욕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촉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3번을 선택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의욕이 없다 혹은 뭔가 욕구가 없다 라기보다는 반대인 경우 같습니다. 조금 너무 많다. 왜 그런 거 있죠. 할 게 없다. 옷장에 문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항상 없고 종류는 많지만 안에 옷이 가득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아서 혹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땡기는 게 없어서일 수도 있죠. 근데 옷장에 문을 열었는데 셔츠가 한 2개만 있어. 아니, 셔츠가 하나만 걸려 있어. 그러면은 입을 옷이 없지 않죠. 그 하나를 입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3번님은 어떤 갖고 있는 재능도 많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게 둘이 겹쳐 있기가 쉽지가 않은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순서대로 겹쳐서 나온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재능, 뭐 하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에너지 이런 것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 갖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쉽게 시작하거나 쉽게 어떠한 욕구가 생기는 게 무서운 거죠. 내가 저거에 대해서 욕구와 욕망이 생기면 뭔가 확실하게 제대로 정말로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욕심이 커서 그렇게 너무 일이 커져 버리니까 섣불리 시작하지 못해서 욕심을 누르는 좀 그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욕심과 능력, 현실과 이상을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욕구와 욕망이 생기기 위해선 내가 저걸 하고 싶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를 좀 더 채찍질할 수 있을까, 나의 욕구를 어떻게 더 키워가지고 저것을 더 열심히 하게 할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현실을 인지하고 그 타겟이 되는 어떠한 것에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하겠다라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왜 3번님은 가진 재능과 그리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이 둘 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지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있다. 왜 불교에서 그런 얘기하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하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된다고. 욕심만큼 노력하든지 욕심을 버리든지. 하지만 욕심을 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욕심만큼 노력을 하는 게 낫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3번님은 조금은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만 하면 됐지 라는 요 틀을, 욕심을 조금 낮춰서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 막 욕심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쳐다보니까 절대로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요만큼 내리면은 의욕이 생겨서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높이면 되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욕구, 조금은 현실성이 없는 욕구가 처음에는 떠오른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그곳으로 다가간다면 손에 잡힐 어떠한 구체성이 띄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정말 실제적인 어떠한 것이 생긴다. 3번님은 어떤 욕구를 막연한 욕구에서 실체가 가능한 욕구, 예를 들어서 뭐 막연한 욕구, 부자가 돼야지,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라는 막연한 욕구라면은 그것을 구체화해서 현실적인, 저번에 만났다가 소개팅에서 잘 안 된 그 사람 정도를 만나야지, 혹은 돈을 얼마 모아야지,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이런 욕구로 변모시키는, 변화시키고 발전이라기보단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님은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상적인 어떠한 것을 조금 낮추고 현실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막연한 것을 구체화시켜지면 그 다음에는 그곳으로 열심히 뛰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욕망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거나 뭔가 자기 안에 어떠한 모르던 뭔가 허기짐, 배고픔, 모자람이 느껴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공허한 것보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지나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것이 하나하나 생기는 것이 조금은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4번을 선택 퀴즈 문의 욕망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님은 그래요. 어떤 욕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게 생기려면은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타겟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거를 해도 될까? 저게 좋은 걸까? 저게 나쁜 걸까? 이런 생각이 조금 깊어지다 보니 주변의 도움을 청하게 된다. 이게 가끔은 주변의 도움을 청해서 뭐 좋은 경우가 있지만 적어도 내 욕망,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자 할 때 내가 흥미가 있는 혹은 욕구가 생기는 어떠한 것을 찾고자 할 때 그럴 때 나의 선택지를 뭐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 유보를 한다. 다른 경우는 몰라도 이 경우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해 볼 게 두렵겠죠. 혹은 내가 선택을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혹은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누군가에 이끌려서 누군가에 휩쓸려서 선택을 하게 된 것들을 뭐 잘 안 된다고 합시다. 잘 안 됐고 뭐 중간에 하다 포기했다고 합시다. 그런 것들은 보통 남 탓이 되거나 혹은 자신이 제대로 결정 못했다고 자책을 하게 되거나 온전히 스스로의 선택, 스스로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간섭을 하게 된다. 그 간섭이 뭐 누군가 와서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확신이 없다. 선택을 하기 싫다라는 것 때문에 좀 유보를 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게 된다. 의욕이 쉽게 줄어든다. 의욕이 쉽게 떨어져 나간다. 그런 곳에서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선택을 해도 금방 포기를 하는구나. 나는 뭔가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이구나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신의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어느 정도의 기다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무엇이 좋은 것일까? 어디에 나의 열정과 나의 욕구, 욕망을 쏟아야 될까? 저 사람이 좋은가? 저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가?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가? 누가 괜찮아 보여?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에 애착이 생기고 그것에 진정한 욕구가 생긴다. 자신의 주관이 들어간 어떠한 욕구, 욕망이야말로 나의 욕망을 꾸준히 끈질기게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끝까지 가져가서 내가 정복할 수 있게 되는 욕망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선택을 유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스스로가 주관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욕구가 생긴다. 왜 어렸을 때 기억인데 왜 무언가를 외판원이라고 하죠. 뭔가를 팔러 각 어떤 아파트나 집에 돌아다니는 분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학생지 외판원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는데 뭐 얼떨결에 누군가가 이 문제집이 좋아요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뭐 문제집을 시작을 하게 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때 항상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이거를 네가 선택을 해서 이 문제집이 좋다 어머니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네가 선택을 한 걸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네가 선택한 일이니 네가 책임을
지고 그것에 열정을 쏟는 것이 좋다라고 엄청 주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 어린 시절에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쥐어준 선택, 누군가가 끼어든 선택보다 혼자 온전히 한 선택, 그렇게 생각되는 선택이 훨씬 더 나의 열정에 불을 지필 수가 있다. 결국은 그것을 갖고 싶게 만든다. 내가 주변에서 다 뜯어말려도 내가 선택한 사람, 주변에서 다 뜯어말려도 내가 선택한 일, 그것에 사람은 열정이 생긴다. 그것에 4번님은 열정이 생기고 욕망과 욕구가 끌어오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욕망과 욕구를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보통은 6개를 해왔는데 오늘은 5개를 합니다. 4개를 하기도 했죠. 뭐 숫자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요. 듣고 싶은 숫자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들어서 자기의 이야기에, 자기 삶에 맞다 생각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을 선택해 주신 분은 어떻게 욕망과 욕구를 깨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미 어떻게 보면 욕구가 생기는데 좀 지친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노력을 하는 만큼 어떠한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그 욕망과 욕심을 해결하려고 계속 어떠한 것을 노력을 많이 하면 큰 보상이 돌아오고, 노력을 적게 하면 적은 보상이 돌아오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을 채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충분히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5번님은 안정적으로 딱 할 만큼만 하게 됐다. 이게 약간 슬픈 건데 학습이 된 거죠. 내가 욕구가 이만큼 있어서 그 열정과 욕구를 다 열심히 쏟아 부어 봤자 결과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딱 망하지 않을 만큼만, 할 만큼만 하게 되는 것, 또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 좀 그런 것에 뭐라 그러죠? 그냥 어른이 됐다. 어른이 됐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좀 뭔가를 모아두고 내가 이만큼 욕심을 낼 수 있는데 계속 요만큼만 해야지 하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욕망들이 모여서 어떠한 내가 손댈 수도 없이 어느 순간 터져버린다. 엄한 데서 터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조금은 내가 항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떠한 내 욕구나 열정, 욕망만큼 노력을 하는 게 항상 대가가 따르진 않는다라는 것을 버리고 어떨 때는 대가가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어느 정도의 이상향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카드에서는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번님 같은 경우는 너무 현실에만 안주하고 딱 할 만큼만 하게 되니 점점 원래는 열정이 이만큼이던 사람이 요만큼씩만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력을 했을 때 이만큼 이상으로 더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 더 좋은 행복감, 즐거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뭐랄까 줄어들어 버린 이런 열정에서만 있으니까 이 큰 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오히려 아쉬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5번님 같은 경우는 내가 가끔은 손해를 봐도 가끔은 내 노력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버릴 수 있는 욕망과 욕구와 욕심은 조금 갖고 그만큼 노력을 하면서 그래 좀 기적을 기대해 보는 것, 그런 것이 있다고 믿는 것, 정말 노력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상향에 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언젠간 한 번은 걸려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 안주하여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닌 그냥 딱 해야 되는 만큼만 하게 되는, 좀 뭐랄까 움츠려드는, 계속 움츠려들다 보면 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움츠려들기만 하는 그런 패턴보다는, 물론 이해는 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계속 이렇게 움츠려만 들다가는 정작 큰 파도가 왔을 때 요만큼밖에 얻어내질 못하니까 큰 파도를 다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욕구와 열정이 있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 5번님은 한번 기적을 믿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열정을 부린다면요. 자, 이렇게 열정을 욕구와 열정을 만드는 방법, 이끄는 방법, 증폭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치 뭔가 야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뭔가 무기력을 탈피할 만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야기가 이쪽으로도 빠졌습니다. 그런 게 장단점이 아닐까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견이 있으시면,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런 건 어떨까 하시면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3시 반 타로고요. 제가 3시 반입니다. 금방 또 오겠습니다.